로이어 플렉스? 음, 일반 상가 분양 받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낫겠는데? 홍보관 한번 가봐야겠네. 로이어 플렉스. 조감도랑 잘 둘러보셨습니까? 아, 예. 음. 어떻게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그 노후 대비해서 투자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가는 자리 잡고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은 끝입니다. 어, 상가 투자는 처음이라 좀 걱정되기도 하고 겁나네요. 사모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외모가 꼼꼼하게 생기셔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로이어 플렉스는 입지부터가 신도시에서 차로 10분 거리고 영화관부터 병원, 약국, 식당까지 프리미엄급 복합 시설입니다. 분양받아 놓으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까 105호실 좀 둘러보시는 것 같은데 예. 야 사모님 안목이 있으시네요. 그 호실이 딱 병원 출입구 바로 앞이거든요. 약국 자리로 딱이라는 겁니다. 약국이요? 네, 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약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가 안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병원이 들어오기는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병원하고 약국도 인차 맞춰 드릴 겁니다. 게다가 약국은 독점으로 105호실 하나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조건은 정말 좋네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억대니까 조금 고민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고민 너무 많이 하시면 그 105호실은 분양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약국은 병원 바로 앞도 아닌데 손님이 꽤 있네. 아까 로이어 플렉스 조감도를 보니까 진짜 병원이 들어오면 105호실이 목 좋은 자리이긴 했지. 저기 계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더 알아봐야겠다. 정말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시군요. 오, 확실히 사람들이 로이어 플렉스 분양에 관심이 많네. 뭘 그리 찾아보길래 사람이 들어온 것도 모르노? 왔어요. 오늘 낮에 로이어 플렉스 분양 홍보관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호실 분양 받아 놓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더라고요. 로이어 플렉스라고? 왜 우리 아파트 톡방에도 한 번씩 올라왔잖아. 사람들 관심 많던데 영화관도 입점하고 병원도 입점하고 내가 눈여겨본 호실이 딱 약국 자리더라고. 그래. 뭐 상가 투자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당신 한번 잘 알아봐라. 알겠어요. 로이어. 그래, 계약하자.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그 105실 약국 독점이라고 하셨죠? 네, 그 자리는 병원이 들어올 거라서 약국 입점 예정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년 동안 공실 임대료 보장해 드립니다. 진짜요? 네, 사모님. 이런 게 진짜 없습니다. 어제 사모님 가시고 나서 네 분이나 더 상담받고 가셨거든요. 사모님,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믿고 계약할게요. 자, 요거 보시고 쭉 보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맨 뒷장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네, 여기 하시면 돼요. 선택 잘 하신 겁니다.
네, 김선영 씨가 로이어플렉스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인가 봅니다. 이 정도면 뭐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인을 제가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 저거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장님도 약간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상가나 아파트 분양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홍보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두 번 분양 홍보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무실도 깔끔하고 사진이나 모형도 예쁘게 전시되어 있어서 감탄하면서 구경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분도 위험합니다. 지금 다 위험합니다. 저도 가본 적 있는데 이게 워낙 깔끔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신뢰가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변호사님들은 직업상 분양계약 분쟁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임태랑 변호사님도 네. 조사 차원에서라도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의뢰인과 함께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 특성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연출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여기 투자하면 정말 괜찮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안 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사무장님 딱 보시기에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분양 홍보관에서의 경험담도 있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네. 일인데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설명 듣고 입주할 때쯤 되면 시세가 오르거나 아니면 피가 그러니까 뭐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받고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했는데 입점할 무렵에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처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물론 뭐 지금은 거기서 사는 게 너무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부동산 관련된 건 홍보관 잘못도 아니에요. 이 시세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피는 받지 못하셨지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준비된 멘트입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분양 홍보관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양 홍보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조건 때문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김선영 씨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했을지 아니면 놓친 부분들이 있었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참, 당신 그 로이어 플렉스인가 그거 계약했나? 내가 알아봤는데 좋은 기회더라고. 내가 계약한 호실이 약국 독점 입점에다가 10년간 공실 임대료 책임지고 보장해준대요. 너무 좋은 조건만 이야기한 거 아이가? 분양 계약서는? (10년간) 공실 임대료 보장에 약국 독점 입점이라고? 네, 분양 홍보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분양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직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 가서 그 내용 포함해서 다시 쓰든지 해라. 알겠어요. 이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 공실 임대료 보장 이런 내용이 없네요. 아, 이 계약서에는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러면 못 믿죠. 사모님, 저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도 문서로 남겨주셔야죠. 계약 취소해야 되나? 그럼 별도의 확인서 하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뭐가 좀 찜찜한데요. 참네. 공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노?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사모님. 병원이랑 영화관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불안합니다.
약국 하겠다는 연락은 없고 거의 빈상카드밖에 없노. 분양 홍보팀에 물어보면 다른 업체랑 협의 중이라고 말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 도대체 병원이랑은 언제 들어옵니까? 제가 분양받은 호실 약국은 아직 깜깜한 소식이고. 혹시 여기 분양 받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도 여기 105실 분양 받았거든요. 혹시 여기 영화관은 언제 들어오는지 소식 들은 거 없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모르셨나 본데 극장 측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철수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요? 뭐 저도 진행이 안 돼서 막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얼핏 듣기로는 분양받은 호실이 약국 독점이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102호실 분양받았는데 약국 독점이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계약했는데. 그럼 뭐 독점이 아니었네요. 이거 계약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네요? 참. 이게 뭡니까? 영화관이랑 병원도 안 들어오고 약국도 독점이 아니잖아요. 광고랑 실제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독점이라면서 몇 군데를 팔아놓고 그게 조금입니까?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요. 계약 취소할 테니까 계약금이랑 중도금 돌려주세요. 광고랑 실제 내용이랑 다소 다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법대로 할게요, 법대로. 로이어플렉스의 영화관과 병원 입점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선영 씨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전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뒷목잡을 지금 심정인데. 그러니까요. 저 지금 드라마에서 제가 사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감정이 지금 이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홍보 담당 팀은 다소 광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그 분양 홍보팀에도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광고와 실제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소 허위나 가장 광고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만 입지 조건이나 주별 개발 산업 등은 청약의 요인으로 보아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 부당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살펴보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한 뒤에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선영 씨의 경우에는 약국도 독점으로 입점해준다고 했고 또 10년간 공실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분양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 입점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 계약서는 다수의 분양자와 계약하기 위해 보통 약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매우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김선영 씨는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선영 씨가 뒤에 남편과 같이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가서 따졌잖아요. 그러면서 받은 게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까? 확인서는 계약서처럼 처분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분양 계약 시 안내된 내용이라는 사실, 그리고 분양 계약의 조건으로 하여 합의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나 허위 광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 홍보팀에서 김선영 씨가 분양받은 호실에 약국을 독점으로 입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박성철 씨, 분양받았던 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약국 독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독점이라는 얘기를 두 군데다고 했다는 얘기는 이 독점이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기망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네, 만약에 처음부터 중복적으로 약국을 입점할 의사로 김성령 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여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령 씨와 계약할 당시에 중복적으로 약국을 입점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김성령 씨와 분양 계약을 하고도 박성철 씨와 독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다면 박성철 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선영 씨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 네,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독점 등의 내용이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항인서 등을 볼 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김성령 씨가 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약국 독점 등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 씨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약국 독점 입점이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이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김성령 씨의 경우에는 약국 독점 입점 등이 만약에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확인서에 의해 표시되었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나 동기에 차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동기에 차고 경우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나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등 이제 단순한 동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선영 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약금도 치르고 중도금도 치른 상태거든요. 이 모든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령 씨는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제 분양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김선영 씨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양 계약에서 강구하는 내용이 실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실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특히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 계약은 일반적으로 약관으로 진행되고 약관의 경우 내용이 많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이 설명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 대금 금액, 시기, 계약의 해제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설명을 반드시 들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내용까지 정밀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분양 계약에서는 매수인들이 홍보관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양 홍보를 외주에 맡긴 경우에는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하는 주체에게 이 광고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증거 자료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유리하거나 좋은 조건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